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어떤 분야든 인재를 육성하고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전라북도는 자타공인 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라북도에서 청년 농업인을 길러내는 일의 가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겠죠. 특히 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농촌 현실에서 기존 농업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데요. 우리 전북 지역에는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적인 국가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수산대학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우리 농촌의 미래와 청년 농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장님 잘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현출입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총장님. 네, 지난해 10월 18일에 이렇게 취임을 하셨고 그로부터 한 반년이 이제 훌쩍 넘어갔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따져보니까 그쵸. 6개월이 넘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또 1년 가까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10월 18일이 사실 부임하기엔 별로 좋지 않은 시기인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때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이렇게 중간에 이미 이제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맞네요. 딱 그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오자마자 이제 3학년이 곧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3학년들 중심으로 네. 좀 많이 만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또 교수진들 예. 여러 가지로 좀 소통도 하고 또 23년도 계획도 세우고 그러느라고 작년은 보냈고 예. 금년 들어서는 이제 하나씩 좀 실천하는 그런 모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네요. 네. 총장님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취임사를 비행기 안에서 쓰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어디 휴가 기간에 이렇게 취임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작년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 담당하는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예. 해외 출장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예. 그때 10월 이제 9일부터 네. 17일까지 그 총리님을 모시고 남미 3개국 순방에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아, 부산 그랬어요? 엑스포 이제 유치 활동으로 총리께서 3개국을 다니시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거기 수행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하룻밤 자는데 네.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월 18일자로 발령이 났다고. 그래. 갑작스럽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공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언젠가는 발령이 날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군요. 제가 이제 도착하는 날이 서울공항에 도착을 하는 게 10월 17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래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전주로 와서 이제 예. 취임을 하는 일정이라 들어오면서 비행기에서 이제 썼습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과를 또 이렇게 또 하시느라. 예, 뭐 굉장히 공무원들 발령 나면 뭐 네. 그 날짜로 또 바로 해야 시차 되니까요. 적응도 못 하셨겠는데요? 그 정도.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총장이 되기 이전에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이미 뭐 한농대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관계로서의 그 인연을 이었고 계셨을까요? 예, 뭐 약간 좀 억지스럽게 갖다 붙이자면 예. 한농대가 처음에 그 한국농업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네. 1997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전문학교로 개교를 했고 네. 그때 제가 사실은 농림부에 입사를 했어요. 딱 같은 시기에? 예, 같은 시기에. 네. 뭐 그게 우연이었는데 사실 이제 본격적인 인연은 2009년도에 예. 이 학교가 그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였는데요. 예.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장 산하에 있다가 장관 산하 이제 기관으로 오게 됐는데요. 예. 그때 제가 그 이전 작업을 담당하는 와. 그 경영 조직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총장님, 그다음에 교수님들, 학생들 이렇게 만나면서 협의도 하고 이제 교육 커리큘럼도 새로 이제 짜고 예. 이런 일을 이제 제가 했었죠. 그래서 그래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연을 맺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작년 상반기에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국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농업정책국장이 이제 이 그 교육기관인 한농대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네. 한농대 업무를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게 이제 여러 과정에 있어서 한농대와 여러 가지 인연을 맺어 오고 계셨는데 네. 그때마다 아, 그래. 이 교육기관은 앞으로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거야라는 것을 그때 직감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이제 농과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서울대학교도 서울대도 있고 네. 이제 사립대학 중에서도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옛날에 고려대학교에도 네. 아주 농과대학이 있었고요. 대부분 농업 관련 연구를 하는 그런 학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첨단 농업 기술을 연구한다거나 예. 농업 유통에 대해서 연구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식이죠. 아니면 이제 생명과학 같은 걸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연구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농업에 뛰어들어서 생산과 유통과 또 여러 가지 관련 비즈니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인력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는 사실 전국에 지금 별로 없고요. 굉장히 독특한 학교이고 네. 또 저희가 또 대부분이 학생들이 농업을 또는 수산업을 하는 집안 출신들의 자제들이 들어오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의 중심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취임 후에 오피스 아워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오피스 아워가 뭘까요? 뭐 이렇게 사무실 시간 뭐 이런 걸까요? 예, 뭐 이제 그 보통 미국에서 보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교수가 네. 이렇게 학생들 맞아가지고 같이 상의도 하고 뭐 이런 예. 이제 시간을 오피스 아워라고 그러는데 저도 좀 흉내를 내가지고 제 방에 이제 좀 초청을 합니다. 그래요?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 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씩 이제 시간을 아예 비워놓고요. 네네. 그 전주에 저를 만나고 싶으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학생이든 하셨어요. 네, 네. 뭐 저희 직원이든 또는 뭐 외부의 졸업생이든 예. 뭐 상관없이 이렇게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제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고요. 오, 네.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한 거 또는 본인들 뭐 애로사항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이제 9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97년 2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아마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WTO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기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트라는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하에서 예. 여러 차례 이제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아주 맞습니다. 대규모의 무역 협상으로 마지막 그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인데요. 학창 시절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이전과 뭐가 크게 다른 거냐면 농업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는 어허.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덜 개방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업이 동시에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 이제 당시에 시비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시위도 많고 우리가 아예 거기서 탈퇴를 하자, 뭐 또 협상 내용을 속였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란들이 있었고 한국 농업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차세대가 있어야 한다. 좀 경쟁력도 있고 젊고 능력도 출중한 이런 후계 농업인을 길러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이 학교죠. 그래서 97년에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한농대만의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일단 전문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전문 학교고요. 예. 근데 특이하게 보통 2년인데 저희는 3년입니다. 그래서 1년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2년 차는 현장 실습을 가고 네. 3년 차 다시 캠퍼스에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전액 학비, 수업료, 그다음에 기숙사비, 식비를 국비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까지. 현장 실습비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농업에 대한 또 수산업에 대한 투철한 의지만 있고 예. 본인이 열정이 있다면 걱정 없이 3년간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년차 과정이 있습니다. 예.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그거는 전 학생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정원의 20%만 들어가는데 네. 그것까지 만약에 한다면 일반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수하는 졸업생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3년 동안 지원을 받았으니까 6년 동안 그 자기 분야에서 종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의무 기간 동안 저희가 연락을 취하면서 예. 현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사후 서비스까지 이렇게 예.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도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군도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 군대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이 돼서 네.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본인이 이제 가겠다면 가는 거고요. 선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군대를 만약에 면제를 받게 되면 다른 산업기능요원하고 똑같습니다. 그 기간만큼을 이제 의무복무 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어쨌든 농업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게 사실 어느 선진국을 봐도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네.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물론 한국은 전쟁 이후에 아주 폐허가 된 그런 곳에서 아주 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요즘 뭐 들어오는 학생들은 배고픈 기억 이런 게 전혀 없는 오히려 비만을 걱정하는 이런 행복한 세대지만 그 이전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예. 농업이 나름대로 많은 희생을 겪었죠. 농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농업이 제대로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 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그렇군요. 청년들이 농업 또 수산업을 아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네.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 대학교 가면 이렇게 학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한농대학교 학식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농산물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 재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선별을 잘해야 되고 네. 막 딱 보면은 느낌 아니까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맛있나요?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전북 혁신도시 맛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저희가 이제 학식을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을 다 주고 있고요. 학식도 무료군요. 예. 이야. 네, 저희가 같은 직원들은 물론 돈을 냅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제 학생들은 무료고, 근데 무료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질 좋은 재료를 구매해서 아주 정성껏 조리를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메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시면 예. 뭐 다른 식당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점심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이 들어가서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안 가죠, 근데. 네, 들어와서 식사까지 하시기에는 좀 눈치 많이 볼 것 같은데.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국농수산대학교 입학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문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성립돼야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또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 약간 좀 오해가 있으세요. 그 이제 옛날에 학교 이제 개교했을 때는 반드시 그 농업을 하는 집의 자제였어야 됐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졸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형이 네. 크게 나누어서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예. 특별 전형 안에도 몇 가지 이제 그 농수산 인재, 도시 인재, 그다음에 사회 통합, 그다음에 지역 균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예. 그래서 농수산 인재는 이제 농수산 계열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네. 아니면 집이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도시 인재는 이제 그 농수산 지역 읍면 지역이 아닌 시 지역 네네. 출신이면 되고,
그다음에 사회통합은 이번에 이제 신설을 해서 내년부터 뽑는데 예. 20명을 뽑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탈북민 자녀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 중에서 그렇군요.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으려고 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이렇게 전북 같은 곳에서는 저희 학교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예. 그 전체 정원 대비해서 굉장히 좀 그 명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원도나 경남북 같은 경우에는 자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지역 균형을 위해서 좀 선발 인원을 별도로 좀 배정을 해놨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이 있는데 예. 일반 전형은 그냥 고졸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그 꼬리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데 바뀌었구나. 그게 1차, 2차가 있는데요. 1차를 그 심사할 때 그때 영농 기반이 있는 사람은 한 1차 100점 중에 20점 정도를 영농 기반 점수를 좀 할애를 해줍니다. 오, 네. 네, 그래서 딱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혀 이제 뭐 영농을 하고 있다고 해서 특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고요. 네, 그렇구나.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전주 MBC TV 마녀들의 포레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한 네. 이충훈 아나운서가 또 진행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인데요. 네. 젊은 여성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또 출연진 분들께서 또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또 입학을 하시고 또 졸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 총장님도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직관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5월에 아마 저희 그 또 졸업생이 한 명 나온 것 같아요. 김도혜 졸업생이라고. 오, 네네. 그 양대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충남에서 활약하고 계신. 네, 뭐 그 친구도 그렇고, 예,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게 봤고요. 그 프로그램 취지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농어촌 지역에 인구가 계속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전북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이쪽 전주시하고 완주군 빼놓고는 다들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고 정말 고령화가 심각하고 한데 이거를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농어촌에 사실은 이런 젊은 여성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게 이제 농어촌의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성들이 살기 좋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살기 좋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이 네. 그 농촌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졸업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 농업인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거에는 농업을 정말 그야말로 농업으로만 바라봤거든요. 네. 근데 그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농업이 하나의 문화구나. 네, 그리고 그 도시를 완전히 그 중심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정말 문화적 창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네, 네. 네,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예. 농업이 꼭 농작물 생산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군가는 씨앗도 생산하고 비료도 갖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팔 때도 또 어떻게 팔 것인지 포장을 어떻게 할 건지 광고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실어 나를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특징이자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현장 실습 기간을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현장 실습 기간이 그 학교에서 1학년 때 또 3학년 때 배우는 그 중간에 딱 있는데 네. 이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네. 장점도 많이 또 발현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이론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사실 뭐 교실에서 배우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근데 막상 가서 현장에서 한 1년 정도 실제로 농장에서 일을 해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게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나 강의실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현장에는 항상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거를 이겨나가는 것이 실제로 이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한 242개 정도 지금 현장 실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선도 농가에 주로 가서 이제 배우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실습의 어떤 수준이 좀 들쭉날쭉할 수가 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수준을 좀 전반적으로 같이 높이면서 상향 평준화를 하면서 또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예. 또 수준 높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자꾸 좀 높여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요새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이 실습장을 좀 네. 더 좀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종장으로서는 좀 아직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해서 정말 대학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 맞습니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들은 정말 위기감이 아주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네, 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사실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방에 있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2020학년도 가 그때 입시 경쟁률이 4.1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높았는데 네. 3년 후인 지금 1학년이 들어온 2023학년도는 네. 2.62대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약 0.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좀 있으면 저희도 2대 1도 무너질 거고 잘못하면 미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큰 불안감이 저희도 있습니다. 한농대도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군요. 네. 지금 이 대학교 1학년이 이제 보통 2004년생이고요. 예. 3학년이 이제 2002년생인데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더라고요. 그 2002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그 줄어드는 추세가 지금 굉장히 급속해서 맞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존의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말고 이제 청년 세대의 어떤 농업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총장님께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시각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뭐 누구나 그 선배나 부모님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가 출신 이제 학생들이 오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제 자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세대로부터 농사 짓는 걸 이제 많이 보다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 배울 게 많이 있지만 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왕 학교에 왔으니 네. 이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영농 영어를 배워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반복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봤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네네. 그랬으면 그 다음번에도 했을 때 또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운에 또는 뭐 경험에 그냥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네. 테스트를 해보면서 맞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끌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경험으로 익혔던 것 위에다가 과학을 입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생산만 하지 마라. 생산 잘하는 건 기본이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 유통이 어떻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자원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가격에 조달이 된다는 거 이런 그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는 잘 지어놓고 망하는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경영의 측면과 과학의 측면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추라고 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존에 설립된 과가 있을 거고 네. 또 이 농업이라는 게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도 좀 변동이 되고 또는 신설되는 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요즘엔 또 어떤 과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또 생성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전에 무슨 학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우학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학과를 없애고 이제 이름을 전공이라는 걸로 바꿨고요. 네. 이제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4개 학부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지금 전공을 18개 전공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학부 안에서는 좀 비교적 좀 자유롭게 다른 전공을 수업을 듣는 것도 예. 좀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2가지 전공을 좀 변경을 했어요. 네. 하나는 지금 기존의 말산업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새 이제 승마나 이런 이제 뭐 말과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승마장, 개인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말산업 전공 학생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하는데 네. 거기다가 반려동물 전공을 보태가지고 반려동물. 예. 네. 그래서 뭐 개나 고양이, 우리 이제 반려동물 대표적인 개, 고양이인데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호하면서 또 훈련도 제대로 하면서 케어할 것인가 이런 이제 전공을 좀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예. 말산업 반려동물 전공으로 내년부터는 좀 뽑으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공 전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푸드테크를 집어넣어서 예. 농수산 푸드테크 전공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푸드테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몸에 맞는 것인가, 맞아요. 적절한 영양소인가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개인별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아주 이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품 가공 쪽에서도 각종 IT 기술, BT 기술, 그다음에 가공 기술 자체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꿔가지고 개별 맞춤형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네. 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식품 분야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서 그 농산물 생산한 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가공 유통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15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전북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북이 농도다 보니까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왔을 때 또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총장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화성에 있었는데 경기도 학교가 좀 좁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실습지도 좀 더 미리 좀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건물이나 기계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화성 시절보다는 훨씬 그 인프라가 좋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여기가 농도다 보니까 이 지역민들께서 농업이나 이 수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성인 대상 그 일반 교양 프로그램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군요. 귀농귀촌, 뭐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네네. 있고, 아까 그 말산업 말씀도 드렸는데 승마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구나. 참여율이 상당히 좋으시고요. 예.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또 번갈아 가면서 다 해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 학교를 알고 또 학교에 혹시 필요한 뭐 지원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북지사님, 그다음에 여기 전주시장, 완주군수님 이런 분들하고도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학교가 빨리 정착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그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예. 2년 동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이 혹시 있다면 네. 우리 총장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농대를 좀 국제적인 수준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농업이 이제 한국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한국 농업을 발전시키기도 어렵고 한국 농업인이 더 잘 살기도 어려운 그런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와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해외 진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외에서 농장을 개척을 한다든지 네. 뭐 우리가 또 해외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판다든지 또 기계나 이런 산업시설 같은 것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농업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제 교류인데 사실 그런 일을 하려면 현장에서 뛸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현장도 이해하면서 또
해외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예.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농대도 좀 그런 방향으로 네. 좀 교육을 국제화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농대가 이 전체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허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농대 졸업생 네트워크나 또 저희가 이제 그 한농대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서 또 그분들이 서로 협력할 것은 하고 또 경쟁할 것은 하고 하면서 예. 또 활발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렇군요. 농업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한농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농업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 청년이 또 우리 미래 세대라는 것을 정말 의심치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대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전북 지역 또 특히 이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 만큼 저희도 이제 학교를 이 지역사회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학교도 오픈하고 해가지고 같이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전북 지역에서는 더더욱 농업이라는 것이 정말 아주 구닥다리 산업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산업입니다. 전북은 그 핵심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북에서 뭐 세계 농생명 수도가 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시고 있는데 언젠가는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그 포부에 마침 우리 한농대가 전북에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동참해서 또 저희가 큰 기여도 하고 해서 같이 꿈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주민들 여러분께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그리고 국가의 그 농업과 청년은 사실 기반이 되는 가치를 품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육성하는 또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그 역할 더 멋지게 또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